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뇌기능 분석. 근데 이게 그 BQ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브레인 쿼션. IQ가 인텔리전트 쿼션트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것 같고, BQ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뇌기능 분석.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뇌기능 분석하니까 대단히 거창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뉴로피드백적인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기계는 뉴로하모니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뉴로피드백보다 저가의 기계입니다. 그래서 휴대용으로 그 포터블로 만들었고, 훈련까지는 사실은 뉴로피드백에서 하니까 BQ는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피드백은 우리 뒤에 윤성철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지만 그 뇌 기능을 측정을 해서 사실은 그 뇌파 측정하는 거죠. 측정을 해서 그 측정치에 대한 자료를 다시 우리한테 줘서 브레인을 트레이닝하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BQ는 사실 이 트레이닝을 안 하기 때문에 요것만 그 측정 기구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로하모니라는 그런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2채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두엽에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렇게 부착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는 건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아미마가 되게 그 예민하고 딱 붙이니까 긴장감이 확 올라가지고 저 옛날부터 그 학교에서 탈춤 같은 거 추면은 구멍을 이따만에 뚫었었어요. 어지러워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면 안면 무가 예민해가지고 이건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 좀 맹점은 좀 있어요. 저는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해봤죠. 그래서 안면부 예민한 사람은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긴장이 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파가 굉장히 나쁘게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분석 기능이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뇌기능 분석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거나 말고라도 1만 명 이상의 임상 데이터를 했다고 하고 자동화된 특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할 때 지금 쓰는 뉴로 피드백하고의 차이점은 눈 감고 한 번 재고 눈 뜨고 두 번. 근데 이제 주의하세요. 이렇게 주의하라고 하고 그다음 집중. 주의하고 집중의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주의는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주의하는 거. 조금 더 주의하는 거. 그래서 이 주의하고 집중의 차이를 이거를 이제 뇌파로는 SMR하고 이게 이제 베타파 이렇게 하는데 한국말로 하니까 주의하고 집중. 주의하고 집중 차이 잘 모르겠죠? 주의를 좀 두 번 하면 집중이 되는 저희가 하는 그 뉴로피드백 지식이 있으니까 그 베타파는 수면파죠. 근데 저는 이게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면파. 눈독인데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베타파는 이제 그 수면 상태나 수면이나 졸리움 알파파가 이제 안정이나 휴식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딱 감으면 알파파가 쫙 올라가죠. 눈을 감으면 올라가는 게 예전에는 알파파가 이게 제일 좋은 파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활동할 때는 알파파가 아니고 베타파고 눈을 이렇게 감게 되면 알파파가 많이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뉴로피드백을 해보면 알파파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뉴로피드백 책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걸로 해석을 하고 그 생각이 좀 많고 그러지 않으면 다 좋대요. 생각이 많아 잠을 못 잔대. 그래서 잠 못 자는 사람이 알파파 높은 경우가
눈 감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베타파를 여기서 낮은 베타파, 높은 베타파인데 고도로 집중하거나 아니면 활동할 때. 그 다음에 SMR은 이게 센서리 모토 리듬의 약자예요. 그래가지고 SMR파는 특별히 아무 활동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때, 주의하고 있을 때 올라가는 게 이 SMR파입니다. 각성이라든가 주의라든가 준비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게 SMR파가 됐냐면, 이 모토나 센서리, 브레인에 모토나 센서리 영역이 활성화가 되면 SMR파는 사라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SMR파 진행을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기능 분석 내용은 기초 율동지수, 자기조절지수, 주의지수, 활성지수, 정서지수, 항스트레스 지수, 좌우 뇌기능지수, 뇌기능지수 뭐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대단하게 많은 거를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뇌파 갖고 하는 거고 약간 무리한 감지도. 그래서 기초 율동지수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고요. 여기 자기조절지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답지가 나옵니다. 그 설명지가. 그래서 이걸 상세하게 보면 제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했던 거, 휴식이나 주의력, 집중력,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나오는데, 이 휴식파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이 아무 델타파. 왜 이렇게 델타파가 많이 나오는지, 이게 너무 안 좋다고 한 번 더 지자고 그런 걸 제가 그냥 일단 용기 있게 시간이 없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수면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델타파. 그 다음에 이게, SMR파, 이게 베타파.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조절 지수에서 되게 이게 이제 한 30 나오면 주의력도 한 30 나오고 집중력도 한 30 나와서 이게 비슷비슷하게 나와야지 좋은 거래요. 근데 저는 델타파가 왕창 이게 31, 20, 16 이게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집중력을 집중한다고 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집중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이 결과에 의하면 집중을 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조절 지수가 52점이면 한 60에서 80이면 평균이고 80 이상이면 좋은 건데 52니까 자기조절 잘 못하는 거니까 휴식 상태에서 바로 주의로 들어가고 주의에서 바로 집중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뇌파를 자기가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느냐. 이게 자기조절 지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는 거라고 합니다. 특히 그때 아마 점심시간에서 그때 제가 낮잠 자는 시간이어서 그랬는데 이거 딱 붙여가지고 신경 엄청 썼는데도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거 신경 안 썼으면 아마 이 정도 나왔을 텐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브레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알파파 쪽이 저를 위한 변명을 좀 하자면 이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니까 안면 근육을 신경 많이 쓰거나 이 눈 근육을 신경을 많이 쓰면 델타파가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졸려서 그랬다고 그럴까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델타파가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요게 아까 그 수치죠. 그래서 휴식파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좀 문제고 이게 좀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너무 휴식 쪽에 치우쳐져 있고 주의력하고 집중력은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율동지수는 뭐냐, 커플이 데이트하는 거나 같다. 좌뇌와 우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이 많이 전진하면 이어서 떨어질 거고, 이쪽이 많이 유장수가 떨어질 거죠. 그죠? 적당한 밀당을 통해서 적당한 균형을 딱 잡아가야 이게 이렇게 쭉 가다가 결혼으로 꼬리를 할 겁니다. 그쵸? 네. 이거 잘 들으세요. 결혼에 꼬리나는 방법이. 밀당을 잘 하셔야 되고, 앞서가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좌뇌와 우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균형 잡힌 정확한 뇌가 되려면 여기서 보면 좌뇌가 파란색, 우뇌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율동 그래프가 좀 비슷하게 가야 돼요. 좌뇌가 뛰면 우뇌도 같이 뛰어야 되는데 저는 완전 다른 놈 쪽이죠. 안 된다. 이게 얘기해서 기초율동이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진폭도 좀 문제가 있죠. 진폭도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소실률이 뭐냐면은 눈을 떴다 감았다 했을 때 완전히 소실돼야 되는데 그게 좀 소실이 안 되고 남는데요. 그래서 이쪽이 좀 우뇌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소실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눈을 떴다 감았다 했을 때 눈을 감았을 때 나타나는 파, 눈을 떴을 때
없어지면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실비율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지수하고 활성지수는 이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주의라고 하는 거는 attention, 집중하는 거는 SM알파.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그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이렇게 노래 보고 있는 게 SM이 attention. 그 다음에 세타파는 이러고 이제 딱 누워서 이렇게 공주같이 예쁘게 잠이 들려고 할 때 슬슬 졸린 상태로 세타파. 주의지수는 뭐냐? SM알파하고 세타파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SM알파하고 세타파의 비율을 봤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좌야 우뇌 이렇게 비율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만도는 그 세타파가 얼마나 높은가. 우리가 뉴로피드백에서도 그 세타파가 상당히 높은 사람은 ADHD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활성지수는 알파파하고 베타파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알파파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아니면 살짝 눈을 감고 졸지 않고 눈을 감았을 때 활성화되고 베타파는 이렇게 집중해서 아주 고도로 집중해서 보려고 할 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파와 베타파의 비율을 보는 게 활성지수입니다. 활성지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좌우뇌의 균형은 얼마나 좌뇌와 우뇌가 균형을 잡고 있는가. 근데 이거 사실 이것만으로 다 나올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칭되어 있는가, 얼마나 동시적으로 나타나는가. 이제 그거를 보는 건데 좌우뇌 대칭 지수는 뭐 그래도 비슷하게 80점 넘어가고 보니까 그래도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브레인 지수는 지금까지의 모든 거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에 통합해서 브레인 기술로 나온 거. 네, 시작하겠습니다.